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건강학은 223일째입니다. 오늘부터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당분간 한번 직장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지는 못했고 R&D, 연구개발 쪽 분야에서 설계 쪽만 25년 동안 사원부터 팀장까지 그리고 그 위에 기술 임원까지 한번 해본 그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을 대하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렇구나 하는 또는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1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그래 신입사원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입사했던 그 당시에 약 30년 전에 생활하고 지금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랜 팀장 생활도 해봤고 그래서 신입사원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도 면접도 보고 이런 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큰 줄기는 요즘에 맞게 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 생활의 신입사원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당연하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신입사원이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5년 해보니 한번 우리가 처음에 부서에 발령을 받게 되면은 물론 중간에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번 부서를 배치받으면은 평생 그 부서에서 일하게 되는 케이스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서를 한번 배치를 받으면은 내 인생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내 인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영향을 받는다. 즉, 이 부서라는 게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신입사원은 내가 선택한 부서를 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런 부서를 선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부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상가에도 영향이 있다. 선택은 내가 하지 못한다. 대부분.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부서가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소기업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런 부서도 있나 싶을 정도의 수많은 부서적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개념에서 보면은 연구개발, 즉 설계를 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검증하고 검사하는 품질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사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팀, 그리고 총무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기획팀, 전체적으로 회사의 살림살이 기획, 그리고 경영팀, 그리고 생산기술팀, 즉 생산에 관련되는 일을 지원하고 그 설비와 장비들, 그리고 인력 운용에 관련되는 이 생산 관련된 생산기술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산 업무를 관장하는 생산팀, 그리고 생산관리팀, 그리고 재무팀, 그리고 영업팀, 그리고 물류팀,
이외에 수많은 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팀 내에서도 많이 세부적으로 또 팀들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아마 이 정도 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팀이 엄청나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팀이 한 60개가 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완전히 더 많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 OT라는 기간을 거치죠. 이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듣고 온다 하지만은 어떤 팀들이 있냐, 저 팀에서는 뭘 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보여져 있는 그냥 그 정도만 알 뿐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 팀이라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막상 가보면은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분야하고 너무 많이 현실은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려왔던 그 이상과 현실 실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에 맞겠다 싶은데 막상 가보면은 아닐 수도 있고, 저 팀은 아닌데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면은 나에게 좀 맞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마음대로 팀을 고를 수 없는데 제가 경험해왔던 그리고 오랜 팀장을 해왔던 저 기내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1년 동안에는 내가 발령받은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 갑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주변 동료와 그리고 위에 팀장, 그 위에 임원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참 성실하게 일을 잘하구나 할 수 있는 인식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1년 후에 내가 다른 팀을 가고 싶은 그 부서가 있다고 하면은 그 팀에 대해서 면담을 그리고 요청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저 팀을 보내주라고 감히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의 직장생활 경력으로 보니까는 충분히 얘기하면 가능하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히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직장 상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저 친구는 내가 꼭 같이 데리고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나의 능력과 성실성과 인간관계를 잘 들여놓고 결국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나의 입사 동기 그리고 나의 학연, 지연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눈으로 한번 보고 겪으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가봅니다. 저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저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1년 동안이면 충분합니다. 저 부서는 내가 이렇게 활려가는구나. 내가 보기 저 부서는 너무 힘들어. 저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 부서는 저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상과 다른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1년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답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저거는 좋다. 무조건 이건 싫다. 이런 게 없죠. 그렇지만은 거의 한 60-70%는 내가 장점과 단점과 그리고 그 조직 속에서 성장한 팀장이나 그 위에 임원들은 어떤 얼굴,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고 있구나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특정한 부서를 1년 동안 관찰을 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1년이 지난 시점에 1차적으로 인사팀 그리고 더 먼저 내 해당되는 그 위에 그룹장이나 아니면 파트장이나 이 단계를 거쳐서 결국 팀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인사팀에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에 해당되는 팀장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팀장한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경험해보고 하니까 여기 부수도 좋지만은 이런 해보니까는 저기에 가면은 내가 훨씬 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때 아마 망설여지게 될 것입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안 되면은 어떡하지? 평생 찍히면서 생활한다. 여러분 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25년 동안 생활해보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빨리 잊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잊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반드시 또 시간이 지나면은 교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부딪혀보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부딪혀보고 1년 동안 저 친구하고 일을 같이 해볼 정도의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깊이 있게 내가 제대로 내가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부서에 자리역에서 보내줄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안 되더라도 후회 없다. 나는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고 내가 옮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미련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운 직장생활 1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얼마큼 공감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더 심도 있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매일 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그런 점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나는 매일 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하는 쓰고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 데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더 큰 후회가 그때 그랬으면 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그런 아쉬움을 평생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은 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그 삶의 선택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